네, 뭐 그 간담회이기도 하고 좀 특수한 설정이니까요. 사실은 진행하면서 궁금하신 거가 있다든가 아니면 입시에 대해서 알고 계신 상식 이거랑 상충되는 얘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해소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학원에 관련돼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학원의 강좌를 수강해라 이런 식의 기조는 아닐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좀 순수한 의도에서 우리 원장님 이제 그런 의도로도 저기를 하신 거니까 이제 그런 의도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어떤 점들이 좀 관심이 있을까? 그러면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이거를 해가지고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 과연 어떻게 쓸 수 있는가? 대학 입시에. 그리고 뇌과학 올림피아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리고 이 공부를 하면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어떤 뭐 수료증이나 증명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건가? 그리고 뭐 지금 할 수 있는 예비 강좌하고 겨울방학 프로그램 자체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어떻게 되고 그 캠프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것들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이 과정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내용들 중에서 제가 빼먹는 게 있으면 질문을 추가적으로 하시고요. 더 이제 궁금하신 게 있더라도 질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대한 답변일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대학 입시에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고등학생이니까 가장 명확한 얘기인 건데 대학 입시에 쓸 수 있는 형태는 기본적으로 정시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제 수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어놔 봤는데 수시가 세 가지 요소로 사실은 돼 있어요. 그래서 인성이나 이런 부분들, 뭐 봉사활동이나 뭐 사회에 기여할 인재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성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인서울 전형의 수시 전형에는 인성을 판단하는 내용은 거의 없어요. 뭐 지방대학교나 이런 쪽에서 뭐 전공 적성 검사라든가 뭐 일부 이런 요소에서 판별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입시제도에서 인서울 지역에서 제가 인서울만 말씀드리는 게 맞죠. 조금 더 앞서가지고 얘기하면 서울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고3 되면은 서울대가 인서울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서울대가 서울대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별로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학생의 열정을 평가하는 항목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열정이라고 하는 거는 고등학교 과정 중에서 본인의 성취도를 쓰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대외적으로 올림피아드에 무슨 상을 받았고 아니면 뭐 교내 경시에서 무슨 상을 받았고 이런 내용들을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공부를 했고 본인이 어떤 과정에 관심이 있었는지 그런 고등학교 과정 동안에 지속성 있는 노력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이런 것들이 대개는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하고 추천서 이런 식으로 검증이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아시겠지만은 학생부 전형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신의 축복과 결과물인 거죠. 학교장 추천도 받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애가 별 그 사고 없이 뭐 연애도 안 하고 뭐 이러면서 내신 관리가 잘 됐다 이런 결과물인 거고요. 사실은 준비해 줄 수 있는 영역은 두 가지 정도에 해당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수시전형에 저 알아들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재능을 검증할 수 있는 전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논술 전형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어쨌든 본인이 실력으로 수시에서 시험을 보면 되는 거고 혹은 면접 전형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들이 본인의 재능을 검증할 수 있는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시에서도 뇌과학 캠프 과정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역은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배경으로 이렇게 깔고 갈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 공부를 좀 했고 고등학교 과정 동안에 좀 더 특수하게 노력한 무엇이 있다라는 소재를 만들어내기 쉬운 게 뇌과학 캠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능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지금 원장님이랑 예비 강좌를 설계하고 있는 이유도 이런 것들 때문인데
논술이라든가 혹은 뭐 면접 전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트라이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 다른 모든 애들이랑 대학 입시는 동등한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뭐 자사고가 됐던 아니면 뭐 특목고가 됐던 아니면 일반고 상위가 됐던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준비가 되는 과정,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이게 이제 좋은 이유는 확대가 되는 거죠. 글씨가 네, 확대가 되는 거죠. 자소서 내용인데 이제 올해 진행되고 이러면서 이 대학 입시가 매년 입시의 제도나 이런 형식들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입시 제도가 어떨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는 없어요. 정말 매년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예측할 수도 없고 뭐 캠프나 뇌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다가도 또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생기기도 하고 이래요. 최근에 이제 자소서는 대교역 통합 양식으로 바뀌었죠. 이런 형태가. 네, 어머니들이 이제 1학년이다 보니까 스토리를 모르시니까 위에 이제 학년들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학교별로 자소서 양식이 전혀 다르다가 통합된 양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그 양식 중에서 1, 2번 이런 항목은 같은 건데 이건 사실은 딱히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2번 양식이 이런 얘기가 있죠.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의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에 대해서 쓰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단서가 단 교회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내용도 있죠.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은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진행하는 다른 활동들, 예를 들면은 뭐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뭐 서울대 공대에서 프론티어 캠프가 있다, 아니면 뭐 카이스트 이런 데에서 뭐 뇌과학 캠프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다 학교장 추천을 통해서 소수의 아이들이 추천서를 가지고 캠프를 참여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꽤 다수의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뇌과학 캠프 같은 경우도 학교장 추천서에 의해서 진행하는 형식이니까 사실은 이런 항목에 포함돼서 적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단 학교별로 전형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뭐 연대의 과학 영재 전형 이런 데서는 이런 걸 반영하지만 학생부 전형에서는 이 내용을 반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학교별로가 아니라 전형별로도 사실은 자소서에 내용되는 게 들어가는 것들이 사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물인 거죠. 나중에 입시를 정말 할 때 돼가지고 철퇴를 맞아서 그냥 모든 시험이 다 없어지고 뭐 수능으로만 학교를 간다, 뭐 수시 전형이 없어진다, 이럴 가능성도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거는 결과물인 거고요. 입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최대 가능성의 원칙에 의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1학년 때 준비할 수 있는 활동 중에서 몇 안 되는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자소서의 내용이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추천서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조용히 3년을 지내다가 느닷없이 뭐 과학부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제가 이런 대학을, 이런 과를 가려고 그러는데 추천서 좀 예쁘게 좀 적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학교 선생님이 추천서가 갑자기 적어질 수는 없죠. 이 학생은 상당히 훌륭한 학생이고 상위 몇 %입니다 라고 칭찬해서 적어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추천서예요. 교사 자체에서 정말 구체적인 그런 사례하고 경험, 감정에 의한 추천서 이런 것들이 평가를 받는 거지 뭐 아주 객관적인 사실만을 나열해 준 거는 추천을 안 해준 거죠. 추천서 자체가.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1학년 때부터 각인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학교에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좀 각인이 돼 있어야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지나면서 그래도 선생님들의 기억 속에 있는 거거든요. 얘가 이런 활동을 좀 했다. 이게 좀 의외였다. 이런 것처럼 이상한 것들을 하더라. 이런 기억이 있어야 감정적인 추천서가 적혀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1학년 때 좀 소문을 내고 활동을 하는 것들 자체가 오히려 도움이 돼요. 너무 조용히 학교를 다니는 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추천서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자소서나 추천서에는 뭐 상을 받던 안 받던 수료증을 받던 안 받던 상관없이 이 내용에서는 본인이 했던 공부에 대한 방향이나 흥미 이런 것들 가지고 충분히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뇌과학에 해당하는 뇌과학 캠프의 영역 자체가 이런 거래요. 사실은 여름방학에, 저의 이제 뇌과학 예비 강좌를 제가 대치동에서 단과로 진행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부모님이 정말 뇌과학자인 교수님인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랑도 뭐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아, 이건 순수한 뇌과학이 아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뭐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 생리학 쪽에 해당하는 의학적인 해부학이나 그다음에 뇌 관련 질병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생리학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거 말고 조금 더 많이 이제 변형되어 있는 형태가 뭐냐면 의공학이라는 개념도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생명과학과를 간다든가 의대를 간다든가 여기에만 적합한 게 아니라 의공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물리적인 요소예요. 기계적인 요소. 예를 들면 인공 눈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우주공학 이런 것처럼 노인들이 힘이 없고 뭐 이렇게 다리를 못 쓰고 이럴 때 뭐 이렇게 수트 같은 거 있잖아요. 바지 같은 거를 우주복 같은 거를 입었더니 이제 보행이 굉장히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뭐 뇌파에 의해서 뭔가를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다 의공학적인 얘기예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에. 그렇고요. 뭐 물론 이제 약학이나 화학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네. 뭐 TV에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마약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TV에 가끔 나오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성분들이나 거의 뭐 약대를 졸업한 것과 같은 최근의 약물에 해당하는 것들까지 사실은 소개가 많이 돼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좀 지식이 좀 넓어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해열 진통제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헤로인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것들까지 소개가 돼 있어요. 책에. 예를 들면 몰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뭐 변형을 시켜서 만드는 거라든가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수학, 알고리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학적인 요소도 있어요. 정보적인 요소.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알파고 때문에 이해도가 많이 증가됐죠.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떻게 논리 회로를 만들고 사람의 뇌 속에 저장되는 기억이라고 하는 체계 자체를 어떻게 이런 이제 기계적으로 사실은 원리가 같은 거거든요. 사람의 신경 회로를 본떠 가지고 컴퓨터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같은 그런 체계로 돼 있어요. 정보 체계로.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하는 얘기들이 돼 있어서 정보나 수학 쪽, 논리 회로 이런 쪽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뇌과학 캠프 영역이 단순하게 뭐 생물 원투를 공부했느냐, 일반 생물학을 공부했느냐 이런 선행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물을 공부를 전혀 안 했던 애들도 마찬가지고 생물을 공부를 뭐 올림피아드 하고 이랬던 애들도 실제로 사용되는 영역은 한 3, 4챕터에 해당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준비하는 과정은 똑같아요. 애들이. 이제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생물학에서 관련된 내용이 사용되는 거는 신경계, 그 다음에 면역계, 내분비계 이런 3개 챕터 정도가 이제 주로 사용되는 내용이고 나머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아이가 공대를 가겠다. 그래도 이 부분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굉장히 많은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의공학적인 개념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동기부여도 되는 거고요. 확장성이 굉장히 큰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뭐 서울대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뇌과학과는 없어요. 학부 과정에. 왜냐하면 학부 과정에서 이걸 할 수 있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다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은 융합 과정으로 개설이 되어 있는 형태지 단일 학문 체계로는 커버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애들이 이걸 좀 해놓으면 뭐 수학과를 가던 생물학과를 가던 아니면은 문과는 아닐 테니까요. 뭐 의대를 가던 이런 쪽으로 진로 적성하고 굉장히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자소서나 이런 재료들도 그렇게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캠프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 이제 이게 이게 2017년도로 돼 있네요. 그리고 제가 바꾼 줄 알았는데 2018년도 2월이 돼야 되는데 포스터를 제가 안 바꿨나 봅니다. 근데 이번에 어쨌든 2018년도 2월 1일, 2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프린트로 이렇게
네, 공지사항 이렇게 받은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대개는 다 캠프가 무박 2일로 진행이 돼요.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렇게 진행이 되고 무박 2일로 진행을 하면서 목금입니다. 목금. 그래서 무박 2일, 그 프린트에는 바뀌어져 있죠. 2018학년도 거로. 그래서 원래는 이제 무박 2일로 해서 목요일날 강의를 쭉 한 4개 정도 섹션을 듣고 금요일날 오전에도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오후에 점심 먹고 시험을 보는 형식으로 뇌과학 캠프가 진행이 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일반고 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개학을 하는 시점이에요. 2월 둘째 주가. 그래서 목, 금 이렇게 빠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동영상 강의로 이렇게 대체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이 강연 자체를 그리고 그냥 금요일날 하루 소집해가지고 시험만 봤었어요. 정말 공부가 안 되겠죠. 그냥 동영상 강의 보고 와서 시험 보는 형식이라서 다시 이틀로 늘어났어요. 근데 좀 방황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월 그 8일, 9일 요때가 그 다음이 10일 이때가 설 연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가안으로 어쨌든 나와 있는데 한 주 땡겨서 2월 1일, 2일 이때 하는 걸로 좀 어쨌든 안은 나와 있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접수할 때까지 좀 바뀔 가능성도 있고요. 어쨌든 대회는 그렇게 되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개는 1,400명 정도 참가해요. 어떤 올림피아드나 캠프나 이런 과정도 이렇게 대규모 학생들이 모이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1,400명 정도 참가를 하고요. 네, 학교당 30명씩 추천이 가능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강남에 있는 대치동에 있는 예를 들면 휘문이라든가 뭐 아니면 중동이라든가 뭐 이런 그 일반 학교 같은 경우는 과학 중점반도 운영되기도 하고 뭐 이런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30명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관악구 쪽에서는 의지만 있으면 추천서는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죠, 원장님?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못 받아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는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준비는 안 하시더라도 캠프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준비나 이런 건 전혀 안 하더라도 어차피 공짜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캠프를 갈 수 있다. 그러면 캠프를 가서 그냥 찍고 오는 거죠. 찍고 왔는데 수료증 정도 받을 점수만 나오면 그냥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뭐 예외 없이 꼭 추천서를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질문 있으시면 뭐 중간에라도 언제든지 얘기하십시오. 뇌과학 캠프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책을 2권을 공부를 해가지고 오라고 이제 홈페이지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뉴로사이언스라는 책인데요. 이제 신경 생리학에 대한 아주 개괄서예요. 근데 이거는 영국에서 출판된 책이고 기조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들로 돼 있어요. 이거 자체가. 이거 뉴로사이언스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요.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 출제가 됐었어요. 네. 안 보는 게 낫겠죠? 네. 안 보는 게 낫겠죠? 뭐 예를 들면 네. 애들이 이 용어들은 알아야 되겠죠. 에필랩시 하면은 간질 뭐 이런 용어들이거든요. 뭐 세레토닌, 에피네프린 이런 정도는 사실은 알아야 되는데 예전에 이렇게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 형식은 이게 한 60문제 정도 나오는데 정답은 하나예요. 객관식으로. 그러니까 눈에만 익어도 사실은 답은 고를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어는 어려운데 애들이 그런 과정을 반복해가지고 한 7회 정도 수업을 들으면 이게 누구나 그래도 익숙하게 좀 적이는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아주 좁은 영역의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요소가 있고요. 예비 강좌에서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은요. 지금 책을 2권을 사실은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놓은 내용 자체가 아까 봤던 뉴로사이언스라는 책이에요. 이게. 네네네, 말씀하십시오. 다시 일반 비율 늘었다는 얘기는 그전처럼 미리 그 동영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강연을 듣는 거죠. 네, 동영상 강의가 그 전에 이제 녹화해놓던 거를 듣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건데 어쨌든 좀 그 의미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타락한 거죠. 어쨌든 애들을 불러서 시험만 보고 보내는 건데 이 뉴로사이언스라는 책은 영국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번역본이 없어요, 원래. 그래서 요 책, 이게 지금 텍스트 하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뇌의 특정 부분이 어떤 감각하고 연결되느냐 뭐 이런 지금 페이지를 해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려고 해놓은 건데 이거는 그냥 원소로만 돼 있고요. 번역본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이 요 책인데 이 브레인 팩트라는 책이 있어요. 브레인 팩트는 이건 이제 미국에서 개괄서로 이제 출판된 책이거든요. 이거 두 개는 온라인 접수를 성공하시면 12월 1일 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돈을 내면 아이디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료실을 열람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자료실에 파일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공부해가지고 오라고. 물론 이제 학원에서는 컬러로 예쁘게 출력을 해가지고 책으로 묶어서 이제 주죠. 애들이 컬러 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근데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브레인 팩트도 원래는 원소로만 돼 있는 건데 뇌과학 캠프에 참석했던 1회, 2회 학생들, 한국영재학교 학생하고 민사고 학생이 순수한 열정으로 이걸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번역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공이 돼요. 그래서 번역본이 있어요. 이렇게. 애들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할 때 제일 효율이 좋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본 강좌에서 진행되는 내용인데 이 본 강좌에서 진행되는 내용이 어쨌든 저희가 테크니컬 텀을 이 전공 용어에 대한 거는 어쨌든 영어로도 공부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일반 생물학 책이 있어요.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책인데 뭐 집에서 혼자 공부해도 됩니다. 라이프 사이언스, 우리 이제 한국말로는 생명 이렇게 돼 있는 책이에요. 이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책이 한글판하고 원서가 있는데 애들이 저항감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 강좌에서는 한글판으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용어 자체는 같이 적어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원서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걸로 진행을 하고 이것도 이제 제본해가지고 예비 강좌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생물학이 그 내용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네. 출제가. 그러면 한글이죠? 두 개의 뇌 반구를 서로 연결해주는 뭐 메인 파이버 시스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뭐 용어들 자체를 한글로 번역해서 질문들을 해주고 있고요. 대신에 용어 자체는 오히려 한국말로 번역하는 게 더 이상한 일이죠. 번역도 안 될 뿐더러. 그래서 저거를 고르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MRI 사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이게 이제 부피가 감소했다. 어떤 질병이라고 예측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수준 자체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뭐 고급 수업입니다. 근데 어쨌든 문제가 한글로는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뭐 중간에 계속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일단은 본 강좌 얘기하기 전에 예비 강좌의 성격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냐면은 논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면접 전형이라든가 이런 거 쓸 때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교과과정이 생물 1하고 생물 2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 연대 논술이라든가 아니면 성대 논술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이제 메이저 대학의 논술을 쓰기 위해서는 수학하고 과학 한 과목을 선택하는 거죠. 그때 뭐 수학하고 화학을 선택하든 수학하고 생물을 선택하든 이런 식인데 2를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두 영역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외적으로 뭐 경희대라든가 중앙대라든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입시 상황에 따라서 생물 1에서만 출제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입시는 그때그때 좀 변화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메이저 대학은 1, 2를 다 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2는 뭐하고 거의 차이가 없냐면요. 캠벨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일반 생물학 책하고 수준이 거의 비슷해요. 모든 과학 과목의 과탐 2 과목은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아이들이 수능 과목을 선택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논술을 준비하는 과목하고 과탐의 2 과목은 동기화시켜서
같은 거를 공부하면 이건 문제가 안 돼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대신 차이가 있는 게 생물원도 그렇고 화학원도 그렇고 뭐 물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 과목 자체가 굉장히 옛날의 교육과정에 비해서 이게 다운그레이드 돼 있어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뭐 우리 학생도 있지만 예를 들면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이런 부분이 생물원 교과과정을 보면 다 반 페이지씩 해가지고 금방 끝나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그런 부분들은 논술을 준비하는 데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다시 준비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은. 논술을 하려면. 그래서 뭐 교내경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교내경시나 논술이나 이런 거를 준비하는데 얘는 동기화가 돼 있으니까 2과목만 선행해서 빨리 해주면 되죠. 논술 준비하려면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까지는 이게 다 끝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3 1학기 때에는 논술이나 수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3, 4, 5월 달에 뭐 그 대수능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매달 모의고사들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오히려 수능에 집중하고 있다가 6월이 돼요. 그러면 자소서 쓰고 추천서 쓰고 그러면서 원서 접수하고 여름방학 지나고 나면 바로 9월부터 연대 논술부터 해서 시험을 보러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시 대비는 불가능해요. 지금 말씀드린 학사 일정 때문에. 그러면 빨리 선행을 하든 그래서 재수생 수준으로 뭐 생투나 과투의 탐구 과목을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까지는 끝내야 정시를 보더라도 재수행하고 경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논술이나 수시 전형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런 좀 속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거를 준비하는데 이왕이면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곁다리로 챙길 수 있으면 공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2 과목은 지금 사실은 과탐 과목으로 선택을 하면 조금 좀 걱정을 덜 할 것 같고요. 대신 1 과목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순서를 거꾸로 보게 되면 세포, 그 다음에 세포분열 유전, 그 다음에 동물생리학 이렇게 돼 있는 게 생물원이에요. 내용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일 어쨌든 난이도가 높게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신경계, 내분비계, 호르몬, 그리고 면역계 이런 부분이 생물원 교과 중에서 제일 심화가 많이 돼 있어요. 내용 자체가. 소화순환, 호흡, 배설은 그냥 훅 지나가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논술 준비, 교내경시 겸해서 이거를 일반 생물학 수준으로 준비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동떨어진 과정이 아니에요. 생물원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여름방학에 이런 그 대치동에서 진행했던 강좌는 요것들을 쭉 진행하는 형식으로 해서 교내경시까지 연결하는 수업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회차나 이런 걸로 봐서는 이렇게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1, 2, 3, 4회차로 나눠놨는데 감각, 신경계, 중추신경계, 면역, 그다음에 호르몬 요 부분이 4회차로 돼 있는데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 6회차 정도로 늘려서 여기서 진명학원에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요구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이런 생물원의 요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것들도 충분히 나중에는 조금 더 이렇게 기회가 돼서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요거를 6회로 나눠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뇌과학 부분 심화 이렇게 돼 있고, 테크니컬 텀들은 노출을 시켜주면서 수업을 하려고 그렇게 예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예비 강좌입니다. 성격 자체가. 그래서 예비 강좌는 직접적으로 뇌과학 강좌가 아니에요. 이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생물원의 뇌과학에 관련 부분을 심화하고 논술이나 교내경시 이런 거에 더 도움이 되는 형식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생물학 교재, 그 중에서 한글판 이걸로 일단 진행하면서 조금 이제 애들의 견인을 하는 거죠. 부담스럽지 않게. 그러면서 수업 시간 중에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뇌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렇게 브레인이라고 쓰는 단어는 학생들이 누구나 알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건 학술 용어가 아니고요. 뇌라는 용어를 안 쓰고 뇌를 엔세팔론이라고 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영어를 아무리 잘하는 애들도 몰라요.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그래서 낯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노출시켜 주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뇌과학 강좌는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뇌과학 강좌는 겨울방학에 따로 진행이 돼요. 그 뇌과학 강좌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네, 프린트에도 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세하게. 예를 들면 원래 7회차 수업으로 이렇게 1, 2, 3, 4, 5, 6, 7 이렇게 해놨는데요. 일반 생물학 책의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책하고 뭐를 사용, 오늘 사실은 제가
지하철을 타고 와가지고 교재나 이런 걸 놓고 왔어요, 그냥. 근데 그 이제 교재에 보면은 히스톨로지, 제가 농담 자주 하는 건데 역사학이 아니라 조직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뇌 구조나 이런 부분하고 일반 생물학에 대한 책을 필요한 부분만 함축해가지고 교재로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이제 가지고 진행하는데 신경계의 기본 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이, 왜냐하면 요 뉴로사이언스하고 브레인팩트라는 책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개괄서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바로 쫓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충분히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같은 부분을 이렇게 회차별로 해결하는 부분이에요. 뉴로사이언스는 굉장히 재밌게 적혀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브레인팩트는 굉장히 아카데믹하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주제가 상호 보완적인 의미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뉴로사이언스에서는 아까 이제 어머니들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소재를 꺼내보는데, 그 암페타민 이런 거 드셔보셨죠? 학교 다니실 때 이렇게 스피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잠 안 오게 시험 공부하면서 그런 거 먹었잖아요. 먹지 않으셨나요?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약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연구책이다 보니까 이렇게 암페타민 종류를 먹으면서 각성작용을 유도하면서 시험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기조로 적혀져 있어요. 책이 유럽 책이다 보니까. 근데 여기 이 책에서는 그런 정신질환이나 약물 이런 게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런 메커니즘적인 걸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의미가 좀 있어요. 이 브레인팩트는 당황스럽네요. 강연을 이제 MIT나 이런 데 사이트 들어가더라도 브레인팩트 강의가 있어요. 동영상 강의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쉽게 들어볼 수 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그 내용을 7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도 들어있어요. 어쨌든 뇌 발생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있고요. 메모리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인지과학에 해당하는 건 심리학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오히려 심리학적으로 관심이 있어 하게 되는 애들도 꽤 있더라고요. 오히려 인지과학적으로. 그런 요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7개 섹션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요. 이런 부분은 또 저희가 겨울방학에 혹시라도 뇌과학 본 강좌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충분히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성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뭐 이렇게 또 질문을 하고 그러시는데요. 게을러가지고 이제 옛날 거 그대로 업데이트 안 하고 그냥 실어 놓은 건데, 제가 너무 유명해서 대치동에 가짜 김태훈 선생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김태훈 선생님. 그래서 대치동의 학원 중에 그래도 제일 규모가 큰 학원, 뭐 이런 그런 학원에 일부러 그냥 있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도움은 안 되는데 성향상. 왜냐하면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사진이라도 하나 나오니까, 아, 김태훈 사람이라는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이렇게라도 인식하라고 일부러 하여튼 그러고 있어요. 근데 수상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해요. 왜냐하면 수상은 학생이 하는 거지 제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 7타임으로 강의를 진행을 했을 때 대상, 금상, 국가대표 매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 책임은 아닌 거죠. 그렇죠. 이 프로그램은 정상적인 프로그램인 거고요. 애들에 따라서 누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래서 6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가지고 100점 만점 중에서 40점 이상을 받는다. 그러면 수료증이 나와요. 수료증은 대개 1,400명 정도가 전체 정원인데 800명 정도가 수료증을 받아요. 근데 그 중에 못 받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수료증은 받아요. 40점 이상이면. 그러면 증명서가 온라인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소서나 이런 데에서는 뭐 독서 기록 뭐 이런 거 적듯이 증빙 서류가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거기에 쓸 수는 있는 내용들이에요. 증빙 서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상자를 얘기를 하는데 대개 한 12명에서 14명 이런 정도를 선발을 해서 대상 1명, 뭐 금상 2명, 뭐 은상 뭐 또 3명 이런 식으로 해서 장려상까지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입상이 12명이고요. 장려해주는 장려상은 한 80명 정도 수준이에요. 이게. 그리고 현장에서 5시에 시험이 끝나면 5시에 현장에서, 왜냐하면 객관식 문제니까요. 채점 금방 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상 주고 이름 부르고 이러고
네, 금요일 날 끝나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하시죠. 질문 없을까? 질문.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조금이라도 이 부분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대학 입시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굉장히 사실은 들을 수 있는 이제 고급 과정의 그런 얘기예요. 인지과학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공부를 해보는 게, 왜냐하면 1학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지가 않고 주변에 1,4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 근데 이러기 때문에 굳이 안 할 필요는 없는 얘기일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네네네, 말씀하시죠. 이거 겨울방학 파이널 과정에서 하는 내용이 네. 그 1박 2일 캠프에 네. 교수님들이 하는 강의랑 같은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죠. 왜냐하면 그래서 그 강연 자료에 대한 PPT는 다 수업 내용에 반영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동영상 강의도 애들은 안 봐도 저는 다 봤고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MRI, CT 원리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아니면 뭐 뇌 요추천차라고 얘기하죠. 뇌 척수액 검사 뭐 이런 것들까지 사실은 병리학적인 얘기들 같은 경우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도 학습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서 기본 생리학적인 문제 자체는 60문제 중에서 한 40문제 정도, 60문제 중에서 40문제 정도는 이거는 왜냐하면 뉴로사이언스라는 이거 신경생리학 부분이 그렇게 발전 속도가 빠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다 똑같아요. 40문제는 누구나 성실하기만 하면 맞출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20문제는 사실은 그때그때 따라서 현장 강의에서 색깔이 달라져요. 어떤 경우는 의공학계통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 때가 있고요. 회가 뇌 관련 질병이 나오던 때가 있고 진단의학이 나오던 때가 있고,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해요. 이거는 그만큼 캠프에 가가지고 교수님들 강의를 성실하게 들은 학생이 사실은 맞출 확률이 더 커요. 이런 부분이. 근데 이 내용들까지도 지금 이제 9회 대회 이상 진행을 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들이 수업 내용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네,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기도, 이게 필요하죠. 아침에 상받게 해주세요. 이게 필요한 거지. 일정한 수준에서 아이들이 약간의 조건에 따라 한두 문제에 따라서 입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장려상 이상은 보장할 수 있지만 입상은 보장 못한다는 얘기가 거의 몇 문제 차이 안 나요. 이런 경우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혹시 네. 지금 현재 생명 같은 경우 아예 놀지 않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1학년까지. 네. 그런 아이들이 수업하는 때 어떤 이해들어야 내용은 문제 없나요? 학습에 대한 일정 정도의 열의만 있으면 충분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겨울방학 본 강좌에 들어가면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수업이 컴팩트하게 진행되고 심화가 되니까 속도감이 있고,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 때문에 예비 강좌를 고민해서 개설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생물 교과랑도 사실은 연동되는 부분이라서 하이탑 생물 원 정도만 보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수긍할 거예요, 학생들도. 생원을 한 번도 다뤄보질 않아서 네. 현재 학교 융합과학을 하기 때문에 네네. 융합과학이 더 어렵죠. 그러니까 생물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렇게 먼저 선행을 많이 한 학생들이 없는 경우도 맞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수업 1학년 다 같이 하나요? 네. 지금 예비 강좌 형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술이나 교내 경시 이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2학년 학생들도 똑같이 의미가 있어서 들을 수 있는 거고요. 겨울방학 본 강좌는 1학년만 진행하는 거죠. 네. 시간적으로 저희는 앞에 그 7타임밖에 못 듣는데 뒷부분 책을 안 배워서 모를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뒷부분이라는 게 그 예비 강좌. 네, 예비 강좌의 뒷부분은 뇌과학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뇌과학의 출제 영역은 여기 부분인 거고요. 예를 들면 멘델의 유전이나 뭐 세포나 생태계나 이런 부분이 이제 생물원 내용인데 이게 뇌과학하고는 관련돼 있지는 않거든요. 유전 애들 어려워하지 않아요? 이건 이제 교과 과정을 진행하면서 한 2시간 정도, 2타임 정도 유전 특강을 들으면 금방 다 해결될 일입니다. 네. 이게 이제 엄살이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리보다 훨씬 쉽고요. 뭐 기껏 가계도 계산하고 이런 게 뭐 물리보다 어렵다고 그러면 정말 네, 학교에서 다 물리를 가르치고 있겠죠. 생물이 훨씬 쉽습니다. 엄살입니다, 엄살. 예비 강좌는 다음 주, 그러니까 일요일 날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해서 어떤 시험 기간 이런 때를 빼고 6회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시간이 아마 일요일 날 낮 시간일걸요? 우리 원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몇 시라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3시부터인지 4시부터인지. 예비 강좌를 6번을 하고요. 6회로 3시간씩 6번 이렇게 진행하고요. 본 강좌는 약 12월 달에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시작을 할 거예요. 12월 달에. 그래서 1월 달까지 이렇게 해서 한 7번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겨울방학 시간표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표를 짜면서 상의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겨울방학 거는. 예비 강좌는 일요일 날 낮에 하는 거고요. 시간이 아마 3시 정도로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네네, 돌아오는 일요일부터 3시부터인지 4시부터인지 3시간씩입니다. 3시간씩. 네. 근데 수업이 여기 현재 수업이 겹치면 어떻게? 그거는 저기 원장님이 조정해 주시겠죠. 네. 왜냐면 요거를 들으려고 하는 학생들이나 좀 들었으면 하는 경우가 뭐 제가 알기로는 좀 원장님 같은 경우는 좀 디자인이 돼 있으신 모양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정을 해서 뭐 듣든지 우선순위로 듣든지 뭐 이렇게 좀 돼야 되겠죠. 그 예비 강좌랑 본 강좌랑 수업 내용이 네,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비 강좌는 여기에 해당하는 수업만 하는 거예요. 예, 기초 생리학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본 강좌는 이제 쓸데없는 이런 얘기들까지 다 하는 거죠. 이런 얘기들까지. 그래서 인공지능, 적어도 제가 바둑 두는 알파고를 디자인할 수는 없지만 오목 두는 거 정도는 디자인을 해줄 수 있어요. 오목 정도는. 왜냐하면 그건 경우의 수가 4개밖에 안 되니까 둔다 안 둔다 이것만 해주면 그런 정도는 설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해당하는 것들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해 가시죠? 예비 강좌는 요거 그냥 우리가 순수 학문 쪽에 해당하는 거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도 여러 부분으로 의미가 있게 디자인이 된 논술이나 교내 형식 쪽으로도 그렇게 된 거고 본 강좌에 들어가면 요 부분들까지 다 진행을 하는 거죠. 지금 접수한다고 해서 다 듣는 건 아니니까요? 다 듣나요? 이게 이제 선착순 마감인데요. 12월 1일 0시에 선착순 마감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추석 열차표 같은 개념은 아니고요. 제가 12월 1일 오전 9시 이런 정도에 보면 한 800명 이렇게 접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늦게 추천서를 교장 선생님한테 달라고 그랬어요. 11월 말에. 근데 교장 선생님이 어디 뭐 해외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불성실해가지고 추천서를 1, 2주일 늦게 써준다 이러면 접수가 늦는 경우가 있겠죠. 한 일주일 정도.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적어도 그 전에 추천서를 받아놨으면 접수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추석 열차표는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본인이 접수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네. 본인이 접수하는 거예요. 학교 있잖아요. 네? 학교 있지 않아요? 0시, 밤 12시를 얘기하는 거죠. 추천서는 PDF로 올리나요? 네, 파일로 올리게 돼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학교장 추천서 양식도 홈페이지에 다 있거든요. 이게 공문은 이미 학교로 보내져 있는 상태예요. 요 캠프에 대한 공문은.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이것도 좀 다르죠. 이제 지역별로. 예를 들면 강남 쪽에 있는 고등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미 정보들이 다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학교의 공지사항으로 떠요. 내가 캠프가 추천서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라고 얘기해서 좀 공정하게 진행하는 편이고, 뭐 강북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뭐가 있는지 대회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니 나가라 이래가지고 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제 동네는 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이미 공문들은 다 나가 있어요. 학교에서 모른다라고 하면 홈페이지에서 공문하고 추천서 양식을 다운받아가지고 아이가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추천은 지금도 학교에 가서 말씀을 드려도 추천을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12월 달에 접수하는 거니까요. 10월 달 말고 11월 정도에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미리, 그러니까 이제 특목고나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는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름방학 끝나자마자부터 애들이 의사표현을 하거든요. 뇌과학 캠프를 나갈 거다. 그러니까 뭐 선착순으로 하던 교내 경시를 보던 이렇게 어떤 학교는 너무 많아서 교내 경시를 보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학교는 교내 경시를 보고 학교장 추천서를 써주는 거니까 학교 교내 활동으로 이 뇌과학 캠프 선발 과정을 생기부에 명시하는 학교도 덜어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여기 인근에서는 이제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은 네, 그럼 너무 설명을 잘한 걸로 제가 알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느끼는 느낌으로는 애들이 고등학생들이 글쎄 모르겠어요. 공부를 조금 하는 애들하고 좀 노는 애들이랑 뭐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공부를 하는 애들밖에 저는 못 만나보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정치를 좀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 거냐면 본인의 동의 없이 어떤 강의나 아니면 자기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어떤 강의를 듣고 있다. 그런데 이게 수능이나 내신 대비 강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괜히 쓸데없이 선생님이 변태 같아요.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를 들어서 그 강좌를 드롭하려고 하는 의지 그런 걸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아이들하고 상의해서 이게 의미가 있대더라. 아니면 그런 동기부여가 돼야지 밑도 끝도 없이 무슨 학원에 왔는지도 모르고 올라가라 4층이다 그래서 올라왔더니 뭐 이상한 수업을 듣고 이러면 애들이 굉장히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대치동에서는. 수학학원인 줄 알고 올라왔더니 이 시간에 갑자기 생물 수업을 하더라 뭐 이래서 당황해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애들이랑 좀 이렇게 좀 교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